네, 두 번째 기호 2번 강구영 후보님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기호 2번 강구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5년 임원후계를 시작으로 함양협의회장, 경남재무처장, 중앙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고 다시 함양협의회장, 경남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6년의 협회 봉사직으로 몸담았으며 오랜 시간 부족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협심에 다양한 성과를 쌓아온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양협의회장으로서 재직 당시에는 임업대학을 개설했으며 중앙회 사무총장으로서는 전문임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임업인 맞춤형 사업과 함께 산양삼을 인삼에서 분리하는 인촉법을 개정하였으며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협회는 적자 경영에서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부회장 재임실 임업부대를 준비하고 임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늘 일선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임업인들의 권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회장이 된다면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전문 도매시장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임업의 발전과 임업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출마하신 세 분의 동기를 듣겠는데요. 순서는 기호 2번 후보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선배님과 후보님들의 출마 권유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추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회 봉사직을 수행한 지난 16년 동안 협회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여러 성과들로 곳간을 채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안받은 것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제 아내가 당신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를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을 함께 온 아내의 격려는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임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긴 세월 전문 임업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년은 협회에서 봉사직으로 임하며 임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여럿이 함께 모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자 행복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저를 믿어주시면서 내년에는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협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과 협회를 위한 올바른 생각,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는 방향성,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한 협회,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여러분 곁에 항상 열려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욱 신뢰받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른 가치관과 바른 행동으로 항상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바른 생각과 실천으로 임업 환경을 바꾸고자 해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협회는 물론이고 우리 임업인들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강구영 후보님 설명 듣겠습니다. 강구영 후보님, 임업인이 된 동기 그리고 성과 과정 말씀해 주세요. 네, 하기 전에 잠깐 이거 우리 함양 회원들이 어제 밤새서 만들었는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농업을 종사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이 농업과 임업에 애정을 가졌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경상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여 농업을 공부하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조경수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자연선의 임업 후계자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간을 친환경 임업, 농업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생산하는 생산물은 보약이 돼야지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가 베풀지 않으면 배운 자가 베풀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친환경 농장을 만들어 약초골 농원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도 어렵지만은 판매가 더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보다는 계절별 소량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산 고르쇠 수액을 그리고 봄에는 곰치와 산마늘을 그리고 원목 표고버섯을 오미자 산양삼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다 보니 인건비 상승과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원목 표고버섯과 오미자 산양삼을 접었습니다. 이에 소량 연중 생산하고 있고 대중적이며 자연순환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유기농 보리 생산과 유기 방목 유정란을 생산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생산비를 적게 드는 유기 자연 순환 농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기 축산 분뇨로 유기 농산물을 키우는 것이 유기 자연 순환 농업입니다. 국내에서 농장 전체가 유기 인증을 받은 곳은 저희 약초골 농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약초골 농원은 산림경영모델학교와 친환경 견학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업인 교육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과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협회 활동에 관해서는 첫 번째 후보자 소개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를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저희 동지들과 저를 인정해 주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바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산림 임업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기후 변화의 시기에서 숲의 가치와 중요성은 점차 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임업인들은 점점 더 힘들다. 임업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산림과 임업의 현실과 문제점은 어떤지, 또 대책은 어떠해야 되는지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강구영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이란 먼저 돈이 돼야만이 그게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업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전통 임업에서 20-30년 키운 나무 가격이 겨우 몇백만 원 하는데 생계 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복합 영농으로 단위 임산물로 재배하여
또는 겸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업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임업을 지탱하고 도와주신 조직들이 아직도 전통 임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조직별로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의 숫자가 부족해서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임업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회원수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이 아닌 생각을 하고 있고 회원들 간의 불화가 끝이 없습니다. 협회에서 보다 체계적인 회원 관리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단 한 개 부서에서 임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탓에 업무가 가정되고 우리 임업인들의 고충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관련 부서를 확충하거나 하려고 했으나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기 회장은 임업의 저변 확대와 임업인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임업 관련 부서와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동의 없이 지정되었던 국립공원, 백두대간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재선충 피해목도 정부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원에는 산림 품목은 있으나 품종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호두, 밤나무 몇 가지 품목은 있습니다만은 곰치는 곰치, 산마늘이면 산마늘, 오미자는 오미자 뿐입니다.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진흥원은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바로 경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올해 경제도 어렵고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임업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한 시간은 3분이고요. 먼저 일단 강부영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수업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산림경영모델학교 할 때 강의를 하면서 이게 하는 부분을 좀 염려 있게 못하게 했더만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수업료를 좀 더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첫 번째는 그래도 보조 사업을 활용해서 사업 시행 시 최대한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사업 시행 시 큰 면적에 과다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우선 투자 시행해서 노하우를 쌓고 추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다한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로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임산물 또는 조경수 등을 많은 제품을 생산하지만은 판매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농산물 경매장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임산물의 경우 관련 법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임산물은 품목이 3개 품목에 불과하고 10개의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은 경매장에서 경매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아까 밤, 호두, 목이버섯 몇 가지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채류나 이런 것들은 아예 김멸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임업인이 참여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고자 해도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농임산물 판매 시장이 있어야 된다,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산한들 뭐 하겠습니까? 판매가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혼자서 외롭게 전전긍긍하며 찾아다니지 않고 고객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임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간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1시간여 가까이를 후보자님들께서 여러 공약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질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한국임업후계자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고요. 먼저 기호 2번 강부영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많이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앙회 사무총장 할 때 그 임산물별로 경영 발전을 위해서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우리 정관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품목별 분과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저는 만약 회장이 된다면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품목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조성할 것이며 전국대회를 통해서 품목별 분과위원회 모임을 개최하며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기술 교류 및 교류를 통해서 각 분야의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산림청, 산림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임업은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최상태 후보님이 얘기한 것처럼 협회 회원들의 정보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뭘 하고 있으며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품목별로 자기가 분과에 소속되어서 그 분과들이 우리가 전국대회 할 때 다른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모여서 서로가 내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해결 방안을 물을 수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의 초빙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품목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림과학원이나 그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가 해서 풀어나가고 그렇게 해야 품목별 발전을 하고 우리가 좀 각 분야별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임업 후계자들 전문가도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임업 분야 마이스터 과정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신설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업 분야 현장 교육, 선진지 개량 등 실습을 지원하며 임업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또 후보님들의 아주 깊은 이런 생각들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질문을 잠깐 피해서요, 후보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이제 질문의 경우에는 라이브에 계신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후보님들이 답변 주시는 거니까 듣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후보님들이 나중에 공약을 만들고 또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인 모습 바라보는 질문 여쭙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죠. 네, 가족에 대한 소개 혹은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을 후보님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강구영 후보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모 후계자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하며 함께해 주신 형님들, 동생들 고맙습니다. 형제들이 피땀 흘려 쌓은 탑을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태선 초대 회장님, 이주수, 이양섭, 김규석, 양동만, 신용훈, 신종년, 권병석 고문님, 그리고 최물리 회장님, 형님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양 동지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회장 출마를 56명이 한 줄 알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져서 고맙습니다. 내 생을 당하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초골동은 가족 여러분께 제가 작업복을 입은 지 꽤 됐습니다. 힘들지만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반쪽 여작가님, 협회 활동한다고 집을 비운 사이 꼼꼼히 메워줘서 고맙고, 나도 당신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3년 마치고 돌아가면은 당신만 보며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리, 바쁜 시간 중에서 아빠 일 대신해줘서 고맙고, 건강 챙겨줘서 고맙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 아빠도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될 거고, 너의 아빠인 게 자랑스럽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을 후보님들께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유튜브 채널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회원분들께서 후보분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든 분들께 한 분 다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답변을 좀 듣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구영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업 후계자분들의 전국적인 축제가 있죠. 바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대회
부분을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참가비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참가자와 참가자들 사이에 격차 없이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또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대 행사가 1년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게 적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많습니다. 물론 그 회비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저는 그 참가비를 회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국대회가 과연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행사라 하면은 참가비 뭐 10만 원 100만 원을 내라 하도 가실 분들은 가실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급 그 전국대회가 먹고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 기술 교류의 장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목별로 교류의 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잘 일러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이모 후계자들은 옆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노하우라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가입비 몇만 원 그거는 저희 중앙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재미있고 자기가 흥미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정말로 화합하고 뭉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준다면은 참가비 몇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 중앙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내가 꼭 가고 싶은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정책별 심화 질문에서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님들에게 여쭙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불로 각 후보자별로 이제 맺은 말 듣고 이제 이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들께서는 전하고 싶은 맺은 말과 함께 정책의 키워드,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에게 이 후보는 이 공약이었지라는 키워드와 함께 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강구영 후보님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협회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한 사람이 뛰어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뭉쳐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분 한 분 참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협회의 미래가 있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보았습니다. 이를 누가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많은 경험을 토대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 2번 강구영이 해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